이렇게 많이 관심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사실 남성분들도 이제 골다공증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골다공증 그러면 여성 질환이다 생각하고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사모님들한테서 이끌려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남성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환이 맞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그러면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골다공증 그럼 뭐 그냥 뭐 문제된 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하루가 가지고 생각해요. 골다공증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질환인데 호랑인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그 질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소위 말하는 졸로 생각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듣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임상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51세에 된 여자가 폐경이 이제 한 7년 전에 좀 빨리 됐어요. 이거는 폐경이 되고 키가 160이고 몸무게가 좀 마른 채 산에 되게 많이 가시죠.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팔이 딱 짚었는데 이렇게 짚었는데 그러니까 팔이 부러졌다. 이런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넘어지면 손 짚어서 부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의 대부분도 사실은 골다공증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생 교수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65세 여자가 관절염으로 이제 약국에서 약 많이 사드셨죠. 요즘에도 줄 서서 막 약 사 먹는 데 있는데 거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방 없이 약 받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뼈가 많이 상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약국에서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밥상을 딱 드는데 갑자기 허리가 툭 하더라는 거지. 딱 해서 그때부터 허리가 무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허리가 보면 이게 척추뼈인데 이게 척추뼈가 이게 사각형 모양이 돼야 돼요. 사각형 모양이 여기 보면은 확 찌그러져 있죠. 이거 이제 압박 골재가 확 눌려서 뼈가 약하니까 심한 골다공증이더라. 골다공증 체크해봤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약 스테로이드라는 이런 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은 77세 여자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죠. 이분도 이제 전에 척추 걸쳐도 있었던 분인데 최근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이제 먹고 그러다 보면은 수면제 먹다 보니 되게 이제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게 돼요. 한번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게 상당히 많고 목욕탕 같은 데서 미끄러서 넘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넘어지면은 옛날에는 넘어지면은 이제 나이가 젊고 그러면은 짚습니다. 딱 짚으니까 손이 부러져요. 젊었을 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환자처럼 뭐 50대 초반이나 뭐 6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넘어진 손을 짚으니까 손이 되게 부러지는데 이제 70대 정도로 가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반사신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그냥 툭 넘어져 버려요. 그 손을 못 짚습니다. 그러니까는 엉덩이가 탁 되면서 이게 고관절 골절이라고 그러죠. 고관절이 이게 툭 부러져 버렸어요. 고관절 골절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고관절 골절. 이 골다공증이라는 글자는 뭐냐? 이름이 골다공, 구멍이 많다는 얘기죠. 골다공증은 이 뼈에 칼슘이나 이 뼈를 구성하는 게 이제 칼슘하고 리인 같은 그런 미네랄 성분들인데 이 미네랄 성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골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골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중간중간에 연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미세 구조도 조그만 구조들도 자꾸 불안정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약한 자극에도 부러지는 게 골다공증이에요. 우리 그 젊었을 때 넘어지면 부러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특히 약한 자극이라는 게 자기 키 높이에서 넘어졌을 때 부러지는 거로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1, 2층에서는 뭐 옥상에 떨어져서 부러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뭐 차에 부딪혀서 부러지는 거는 당연히 부러질 수 있는 건 부러지는데 자기 키 높이에서 넘어져서 부러졌다 이거는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뼈가 젊었을 때 뼈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되면은 이렇게
안에서 이게 중간중간이 가늘어지고 중간중간이 연결이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이제 쉽게 뼈가 부러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척추뼈를 한번 그 잘라 본 거죠. 보시면은 정상인의 뼈, 골다공증 뼈. 제가 예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드는 거는 사골 많이 받으시죠? 네, 사골 많이 받으시면은 처음에는 사골이 되게 삶기 전에 되게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고 탁탁하고. 근데 한 번 삶고 두 번 삶고 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눌러도 푹 부러진단 말이죠. 골다공증이 그런 상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삶음으로 인해서 뼈가 골량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져서 약한 자극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게 골다공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많이 부러지냐? 손목, 손목, 그다음에 엉덩이뼈, 그다음에 척추뼈예요. 여기 이제 척추뼈 나이가 갈수록 척추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이따가 정혜교 선생님이 말씀 다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고관절 골절이 고관절, 이 엉치뼈가 부러지는 거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골치가 한번 부러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부러지기 전에 항상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진짜 많냐? 진짜 많습니다. 환자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2012년도 한 4년 전이죠.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만성질환 통계 그런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골다공증이 얼마나 많으냐를 봤더니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에서 10명 중에 20명 골다공증. 30, 40%는 골다공증인데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점점 늘어나요. 70대가 되면은 65%가 골다공증. 그러니까 뭐 2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골다공증입니다. 그럼 남자들은 그러면은 별로 없어요. 남자들도 보시면은 50세가 넘으면 10명 중에 1명인데 여자들보다는 훨씬 적죠. 근데 70세가 넘어가면은 5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 그러니까 남자들도 골다공증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되신 분들 여성분들이 많지만은 남성분들도 심심하게 있어요. 이게 다 골다공증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골다공증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게 당연히 치료 안 받겠죠. 나머지 한 90%는 치료를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더라도 이게 금방 약을 또 끊어버려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골절의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약을 잘 끊게 되냐면은 일단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이제 약을 계속 먹게 됩니다. 뭐냐?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뭐 혈당이라든가 당화혈색소라든가 이런 당을 보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약을 먹고 난 다음에 3개월 가서 봤더니 혈당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거 보면은 약을 계속 먹게 되고 혈압 같은 경우도 계속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 다 보이는데 골다공증 약을 먹었는데 내 뼈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어요. 골밀도를 체크해봐도 뭐 더 안 나빠졌습니다. 뭐 이 정도지 뭐 좋아졌습니다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옛날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없으니까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서 약을 다 끊어버려요. 되게. 그러니까 70%는 약을 잘 안 먹는다. 30%만 그나마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혜택을 보는 거죠. 나머지 70%는 계속 또 이제 약 한 번 먹다 안 먹으면 또 약 골절의 위험에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관절 골절이 문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문제냐면은 이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이 고관절 골절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 이 골절 자체로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수술하고 뭐 그냥 그러면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수술도 하기에는 나이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도 상당히 높고 못할 상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 사망률 자체가 1년 이내에 보시면은 남자는 한 반 정도, 여자는 한 34%가 고관절 골절된 다음에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사실은 심각하다.
그러니까는 절대 이게 뭔가 쉽게 볼 만한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 그래도 고관절 골절 되는 경우는 이게 거동이 계속 불편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골다공증, 특히 고관절 골절이 되게 무서운 거죠.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게 할머니, 어머니, 딸. 약간 이제 골다공증도 유전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고관절 골절 되신 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에 인해서 골절될 수 있는 위험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폐경이에요. 폐경.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뼈를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보호막이 탁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뼈가 뭐랄까 쉽게 이제 뼈에서 그 칼슘이나 이런 것도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뼈를 갉아먹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파골세포들이 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딱 억제가 되고 있는데 그 억제가 되고 있는 게 없으니까 파골세포들이 막 뼈를 막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은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술하고 담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주하고 흡연, 그다음에 가족력 아까 얘기했고 약물, 약 중에 아까 얘기했죠. 스테로이드 약물, 응? 특히 뭐 피부나 관절약으로 그냥 야매로 먹는 약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 뼈라는 거는 골량이라는 거는 그냥 젊었을 때 뭐랄까 적금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30대까지 딱 적금을 딱 붓고 그거 가지고 계속 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금을 많이 부어놓으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먹을 게 많죠. 근데 적금을 조금밖에 안 붓다. 그러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한 30대, 20, 30대 최고로 뼈가 제일 골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줄어든단 말이죠. 조금씩. 근데 사춘기 때 그냥 아예 뭐 요즘에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응? 뭐 별로 찌지도 않았는데 막 쪘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안 먹고 하니까 뼈가 충분하게 좀 성장해야 될 때 못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 골량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는 게 또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춘기 다이어트가 문제고 골량이 최고로 잘 유지됐는데도 뭐 이게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 때문에 뼈를 안 좋게 하는 것들이 많이 스테로이드 약 이런 거 쓰게 되면은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쭉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골다공증이 빨리 올 수 있다. 골다공증을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골다공증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게 누구 같아요? 저 같습니까? 10년 전에 전데 저 때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기계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골밀도를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아프거나 하나도 없어요. 뭐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 수치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께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보여달라 그러면은 점수가 나와요. T 점수하고 Z 점수라는 게 있는데 T 점수를 이제 보시면은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성적이라고 보시면 성적, 뼈의 성적. 마이너스를 갈수록 뼈가 안 좋아져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2.5가 넘으면 이제 골다공증 그래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보다 뭐 뼈가 한 마이너스 2.5에 하면 한 젊었을 때 한 5%도 아까 젊었을 때보다 한 95% 미만 쪽으로 떨어졌다. 굉장히 낮은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2.5면은 이제 골 감소증이에요. 골다공증 전 단계 정도 되십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관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또 60세가 넘거나 65세가 넘거나 예를 남자 같은 경우 70세가 넘으면 아까 골다공증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위험이제 상관없이 골다공증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뭐 환자라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쓴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약을 쓰고 있으면은 체크해 보시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내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뉴스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뭐 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막 집값이 너무 오르고 막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뼈는 그냥 딱 30대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뼈가 자꾸 이제 좀 손상되고 그러면 자꾸 그거를 손상된 뼈를 자꾸 긁어내고 새로운 뼈를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오래되면은 그냥 재건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나쁜 부위만 좀 고쳐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리모델링. 그러니까 뼈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뼈를 자꾸 이제 나쁜 걸 고쳐주고 새로운 뼈를 자꾸 만들어주는 과정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형성,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이 파골세포가 나쁜 걸 갉아내고 그 뒤에 조골세포가 와서 이 뼈를 이제 딱 그 메꿔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뼈가 일정하게 그 뼈 골량이 유지가 되는데 이 파골세포가 너무나 많이 아까 그 폐경처럼 너무나 그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 조골세포가 너무 비리비리하다 만들어주는데 자꾸 막 그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못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뼈가 골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골다공증이 됩니다. 약 치료가 앞으로 치료가 나온 게 이 파골세포를 억제시켜주는 약제. 그 뼈를 자꾸 안 파먹게 하면은 덜 뼈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파골세포를 억제시키는 약제가 있고 이 비리비리한 그 조골세포를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약들이 파골세포를 억제시키는 약제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칼슘하고 비타민, 칼슘 섭취량이 적어요.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좀 잘 받고 그다음에 유제품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칼슘 많이 들은 음식들, 우유 못 드시면은 그냥 요거트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 치즈, 멸치나 뭐 병어포 같은 것들, 견과류 많고요. 운동을 이제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운동 왜 해야 되냐면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뼈가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다공증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뼈가 부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서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부러지는데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근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런 의미죠. 자꾸 근력을 키워주고 운동하고 하면서 자꾸 근력을 키워주면은 넘어질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골다공증 환자들은 운동을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고 자꾸 걷는 운동, 뼈를 이런 체중을 실어주는 운동을 하면은 뼈도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강조를 하는 거죠. 뭐 술, 담배는 걱정 안 하시기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우리 환자들 얘기하는 건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안 넘어지면 돼요. 안 넘어지면. 아무리 약해도 안 넘어지면 별로입니다.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반제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문턱이나 이런 거 확실히 없애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도 안 미끄러지게 자꾸 그런 걸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옆에 손잡이 같은 거 잡아놓으면 좋아요. 넘어지면서 탁 잡을 수도 있게.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해놓은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 수치가 2.5 좀 이하면 무조건 치료받는 거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졌던 사람들 허리가 한번 부러졌다든가 손이 부러졌다든가 고관절 골절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여러분들 뭐 골다공증 약 써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이렇게 자주 안 먹는 약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뭐 30분 동안 안 먹고 다른 거 안 먹고 물 많이 먹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이런 그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요게 그동안 이제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먹으면은 뼈가 막 썩는다더라, 뭐 이런 괴사가 난다더라 이래가지고 질문들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치과 치료 받을 때 뼈가 자꾸 녹아요. 이제 골괴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서 근데 이걸 너무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4년 이하인 경우는 그냥 별 문제 없다고 됐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쓰기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4년 이하인 사용한 경우는 그냥 치과 치료 그냥 상관없어요.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4년이 넘고 더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경우는 한 2달 정도 약을 끊고 난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아문 다음에 다시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문의로 옵니다. 그러면 뭐 시킨 대로 하시면 되니까. 뭐 이런 게 생길 확률이 사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문데 생기면 조금 골치 아프니까, 또 너무나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서 골절이 예방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에서 훨씬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여성 수용체 호르몬 협력제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아까 그 약보다 조금 덜 쓰지만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왜냐면 아까 그 비스포스포네탄 약제를 이제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약을 또 안 쓸 수도 없고 계속 쓰긴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약제를 이제 최근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 특히 유방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든가 뭐 가슴에 멍울이 뭐 만져진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런 약제를 먼저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조골세포, 뼈를 만든 세포를 좀 강화시키는 게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제인데요. 이거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아마 그래서 뼈가 좀 부러졌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일부 이제 지금 이제 써보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내가 뼈가 골다공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검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급여 절출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뭐 골다공증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치료하시고 이제 안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낙상 방지, 그다음에 이제 식사에서는 칼슘 많이 들어간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시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뼈가 약해지니까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부러지는 거가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거고, 이제 뼈가 부러지는 순간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사실 관심 있는 게 골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앞에서 이제 성경 교수님께서 이제 골다공증 진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간단히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주로 이제 골다공증 골절을 치료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어떤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제가 골다공증이 심한가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해서 관절도 아픈가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거든요. 내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골다공증 자체만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우리가 소리 없는 질환이라고 해서 골다공증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어서 결국 골절이 되면은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관절이나 척추 통증이 생기는 거는 결국 관절염이나 그런 거에서 생기는 통증이지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또 골다공증 진단했을 때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약을 또 먹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평생 먹어야 되니까 이거 꼭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먹어도 건강상의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골다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가장 이제 외래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손정 교수님 설명드렸지만 결국 골다공증의 정의 자체는요, 골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미세 구조가 변화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뼈가 약해지니까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 골절로 되니까 그만큼 골다공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국내 2010년대 우리 국내 지역에서 무작위로 한 건데, 경기도 안성시에서 50세에서 79세 여성 그리고 남성을 대상으로 했더니 빈도가 무작위로 측정을 해봤더니, 아까 그 골다공증 검사 기계를 갖고 측정을 했더니 여성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 24%, 그러니까 무작위로 했는데 10명 중에
2.4명 정도가 실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고요. 남자는 거기 한 반 정도, 10명 중에 한 12명 정도가 실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골다공증이 많은 수에서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25세에서 30세 이렇게 피크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외래에서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다공증 약을 먹게 되면은 이 골량이 떨어지는 거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를 사실 약 자체는 이거를 완만하게 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약 드시고 1년 있다 다시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치료가 뭐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약이라는 게 결국은 나이가 드실수록 이 골량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걸 사실 완만하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결국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뼈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노후된 뼈는 흡수가 되고요. 그 흡수된 부분을 다시 대체하게 또 생성이 되는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 흡수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흡수하는 부분이 커지는 거고 생성되는 게 약해지니까 뼈가 결국은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골절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정의를 하는 거고 결국 생기게 되는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느 부분이 잘 부러지냐? 앞에서 보셨지만 세 부위입니다. 손목, 척추, 고관절. 그 외에도 뭐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러질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세 부분이고요. 보통 50대, 60대 이제 좀 활동적인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부러지시면은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이제 손목입니다. 손목.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너무 짚으면서 이렇게 반사신경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뒤로만 엉덩방을 찌로 뒤로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손목이 많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면은 이제 엉덩방을 찌면서 어디가 많이 부러지냐면 척추가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그리고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90대까지는 이제 보통 어디서 많이 부러지냐면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그 신발 신으려고 이제 나가는 길에서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어디가 많이 부러지냐면 고관절. 그러니까 보통 50, 60대는 손목, 60, 70대, 80대까지는 척추. 그다음 그 이후는 고관절 쪽이 많이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다고 해서 다 골다공증 골절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걸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하면 아주 약한 힘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이런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걷다가도 탁 주저앉으면은 대부분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타박상으로 끝나는데 그런 아주 약한 힘에 의해서도 골절이 되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이 넘어졌다고 골절됐다고 그러면 다 골다공증 골절이 아니고요. 60, 70대가 무슨 크게 뭐 산악 등산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졌는데 부러졌다고 다 골다공증 골절은 아닙니다. 아주 약한 힘에 의해서도 큰 힘이 작용하지도 않았는데 부러진 걸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골절 치료는 요즘에 사실 뭐 마취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골절 뭐 장비도 기구 고정하는 기구도 많이 발달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복이 문제입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이. 골절하고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60대 손목이 다치는 거는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을 하고요. 사실 손목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손목이 좀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두 군데입니다. 대퇴골하고 척추. 문제는 아까 대퇴골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부러지는 게 한 80대, 90대 이때 부러지시는데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골절된 기동 능력을 독립성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걸어 다니시던 분이 고관절 골절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지팡이 짚어야 됩니다. 그럼 지팡이 짚던 분이 또 한 번 넘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못 걸으시고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내 사망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2명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고관절 골절. 왜냐면 그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계속 누워있게 되고 그러니까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전신 상태가 떨어지고 내과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한 20% 정도는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척추골절은 또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사망률은 낮아요. 근데 100명 중에 3명 1년 내 사망이니까 우리 사망률은 낮은데 척추가 이제 우리가 정추부터 허리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부러지게 되면 척추는 계속 연달아서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러지고 또 하나 부러지면은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제약이 많아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대부분 80대 후반까지 80대 외래보다 보면은 뭐 90대 후반도 아주 자주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80대 초반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막 꼬부랑 할머니니까 본인이 이제 활동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나가시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고 본인이 나만 왜 꼬부랑 할머니 된다 이렇게 자존감이 상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퇴골하고 척추골절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유병률이 있는데
50세 이상이 일생 동안 골다공증 골절을 최소 한 번 경험할 확률. 이걸 이제 단어를 전생의 위험도라고 하는데 남성은 23.8%,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한 2.5배 정도 더 높은 걸로 되겠죠. 그리고 특히 사망률이 아까 높다고 했죠. 대퇴골절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50세 여성에서는 한 12.3%, 그리고 남성에서는 한 5.2% 정도 보고되어 있는데 오히려 발생하고 나면은 사망률은 남성에서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골절 50세 이후에서 전생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50세 이후에 살아생전 전에 골절의 확률이 이만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점 더 나이가 드시면서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골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유병률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송 교수님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테로이드. 이게 먹는 거 말고도 이제 보시면 외래에서 보면은 주사 이 허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무릎하고 허리 주사를 아주 다발성 아주 흔하게 막 근처 병원에서 싸니까 막 계속 맞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스테로이드를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이 뼈가 약해집니다. 그 골다공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요거거든요. 이 스테로이드의 작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약도 중요하지만 허리 주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무릎이나 어깨 같은 데 주사하는 것도 원칙을 지켜서 해야지 그 원칙 지키지 않고 뭐 매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고 10번 이상 맞고 이런 거는 절대 남용하는 거는 우리 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골다공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용법을 지켜서 이제 복용을 해야 되고 오히려 어디서 뭐 이거 맞으니까 용하더라 이런 병원이나 의원 같은 거는 좀 가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약들이 이런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남용해서 맞는 경우는 오히려 더 뼈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골다공증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러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요게 이제 손목입니다. 손목. 이제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의학용어로는 요골, 손목뼈라고 하죠. 손목뼈인데 요골이란 척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잘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60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성인의 상지 골절, 그러니까 이 상지 쪽에서 가장 흔한 골절인데 요거 자체 치료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부러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부러지고 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은 골다공증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골다공증 약을 드시라 그러면 아 됐어 귀찮은데 뭘 들어. 왜냐면 50, 60대니까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드시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별일 있겠어. 그러다가 한두 달 약 드시다가 귀찮으니까 알아서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외래 오시라니까 이제 안 오시는 게 되는 거죠. 귀찮으니까 자꾸 약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 척추골절이나 대퇴골 골절로 경험할 위험이 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위험하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약을 먹는 이유는 이 뼈가 잘 붙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1, 2년 내에 2차적인 골절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수술 자체는 뭐 요즘에 뭐 마취 좋고 수술 기구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치료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손목 골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한 경우는 아무 후유증이 없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 골다공증 치료를 해서 더 추가적인 척추나 고각, 대퇴골이 부러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60, 70대 좀 많게는 요즘은 한 80대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척추골절이에요. 척추골절.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 뻗듯해야 돼. 이게 이제 앞에서 뒤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옆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내용 뻗듯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납작하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압박골절이라는데 기와장을 여러 장 이렇게 위에다 놓고서 여기서 꽝 치면 기와장이 중간에 깨지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축성의 압박을 받아서 부러진다 해서 압박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렇게 밑에보다는 여기가 잘 부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척추를 이렇게 S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S라인이 꺾이는 데서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우리가 갈비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잘 안 부러지고요. 이 밑에 갈비뼈가 없는 12번째 갈비뼈 밑에 부분부터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척추 압박골절은 대부분 크게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닿는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러진 정도도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대부분 경과를 지켜보면은 3개월, 6개월 정도 지켜보면은 자기 뼈가 지이 나서 많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척추골절이 다 부러졌다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하게 부러지고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해피하게 끝나요. 선생님 치료 잘 받았어요. 뭐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면은 부러지긴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뼈가 요대로 잘 유지돼가지고 그렇게 잘 끝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뼈가 약하고 부러질 때 심하게 부러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보조기 차고 잠깐 보조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차면 금방 좋아지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외래여 가지고 이렇게 부러지신 분들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부러진 거예요. 요게
근데 나중에 보면 더 답작하게 뭐 주저앉아. 이런 분들은 허리도 자꾸 구부러지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래가지고 갈수록 더 아파요. 왜요? 이거 좀 지나치면 뼈 붙는다는데 뼈가 안 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뼈도 약하고 저 부러진 정도가 심하니까 갈수록 우리가 이제 주저앉게 되니까 이제 통증이 심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꼬부랑처럼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압박을 받아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79세 여자인데 30점 증상이 생겼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 골절은요. 본인이 어떻게 명확하게 엉덩방아를 찐다든지 이렇지 않은 분들도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재채기 하다가도 부러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의 환자가 진짜 골다공증 환자가 오면 저한테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자기가 부러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뼈가 부러진대요. 딱 그럽니다. 그게 골다공증 골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한 힘에서 밥솥 챙겨들려고 옮기다가도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재채기 나서 애취하다가도 부러지는 게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치지 않았어도 만약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의 특징은 누웠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치지 않았어도 갑자기 어딘가 산에 갔다 왔는데 아니면 뭐 앞에 운동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허리를 움직이는데 이 허리가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2주 정도 우리가 지켜보고 2주가 넘어도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순 근육통이라고 그러면 1, 2주 정도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꼭 찍어 보시는 걸 대부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납작해서 부러져 있죠. 그래서 CT 찍어 보면은 이렇게 내용 번듯해야 되는데 여기 납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까 T스코어에서 골다공증이 막 마이너스 3.5, 3.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는 큰 수술하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멘트 넣는 거라 해서 아마 주위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 부러졌을 때 시멘트 넣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담벼락에 금이가 있어요. 담벼락이 오래돼가지고 금이 갔는데 담벼락이 좀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겉에다가 그냥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담벼락을 보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하면 더 무너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쭉 찍어봐야 되는 게 저렇게 해서 변화가 있는데 이미 담벼락이 무너지고 나면은 시멘트를 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플 때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점검사를 잘 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더 수술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용어로는 척추 성형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전신 마취하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만 국소 마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을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심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MRI를 찍게 되면은 이게 척추뼈고요. 이게 심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멘트만 넣으면 안 돼요. 신경이 들기 때문에 환자가 다리가 저리고 못 걷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치료가 잘 되는 압박골절이 이렇게 크게 가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증상이 있을 때는 잘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크게 수술이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 환자인데 69세밖에 안 됐는데 파킨슨 병원 치료인데 하나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이게 연달아 계속 부러지시는 거예요. 요건 보세요. 이렇게 멀쩡했던 허리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순서대로 부러지는 겁니다. 뼈가 약하니까요. 요거 해놓으면은 요거 부러지고, 요거 해놓으면 요거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되니까 이렇게 빳빳했던 허리가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되니까 허리를 못 펴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척추 압박 골절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대퇴부 골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 엉덩이 관절이라고 그러죠. 엉덩이, 요 사타구니, 이쪽 사타구니 관절인데 여기가 이제 목이 부러진지 아니면 몸통이 부러진지 이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후 골절 후에 같은 연령에 비해서 약 10에서 30% 사망률이 높고 요 얘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환자의 61%가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외부 활동이 가능했던 환자 중에 31%가 외부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가끔씩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척추골절은요 사실 통증이 있고 다리가 저리지만은 생활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관절은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기가 80대, 90대 부러졌으니까 무슨 수술을 하냐 해서 수술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누워 지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수술을 하셔야지 이게 그나마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자기가 골 수술이 겁난다고 해서 오히려 수술을 안 하시게 되면 더 빨리 다른 합병증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척추 고정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핀을 금속정을 써가지고 아니면은 완전히 부러진 경우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고 가장 보편적인 수술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이런 걸 고정을 해놔도요.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핀이 큰데도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밖에서 뼈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잘올 것은 가. 그럼 결국은 이걸 이제 또 바꾸는 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여기서도 또 오해를 하는 게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이게 뭐라 표현을 하냐면 벽에다 못을 박아도요. 벽이 튼튼하면은 못이 잘 견뎌준다. 액자를 걸으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액자 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벽이 푸석푸석하면은 또 이렇게 못을 박아도 못이 훅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럼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수술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골다공증 골절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약을 드시고 그러는 거는 2차 골절, 추후에 생기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이제 송교 교수님이 여러 가지 내과적 치료를 얘기하고 칼슘 많이 드셔라, 비타민들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결국은 그 먹는 목적은 2차 골절, 추가적인 골절이 생기게 하는 걸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퇴부 골절, 엉덩이 관절 골절의 11에서 15%는 이쪽에 또 생기는 거예요. 반대편에. 1년 내에. 그리고 1차 고관절 골절이 사망률이 15.9%.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한 번 더 골절되면은 25%, 4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2차 골절을 예방하는 게 아주 사망률이나 이런 유병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척추골절 5뇌 중 1뇌는 1년 사이에 새로운 골절.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가 척추뼈 부러져가지고 골다공증 검사했는데 골다공증 검사가 나왔는데 약 먹고 싶다고 안 드시면은 결국은 1년 사이에 다른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100% 생기진 않지만 가급적 우리가 그 약을 먹는 이유는 이 리스크를 낮추는 거죠.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그만큼 약을 잘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오시면 어떤 아까 음식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운동이 좋냐고 이제 많이 묻는데 사실 70대 이후에 어떤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운동이 걷는 운동, 평지 걷는 운동인데 약간 빨리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전거. 사실 자전거는 허리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관절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관절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수영이 좀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 그러니까 수영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수영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수영하면 편하니까요. 허리 안 좋으신다 이런 분들은 수영하면 편하거든요. 그쪽 안에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영만 하시면 안 되고 걷는 운동 플러스 수영 플러스 실내 자전거. 그 정도 하면은 가장 좋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뭐 나머지는 안 하고 이러면 큰 효과가 없거든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 다치고 나면은 3개월 동안 운동을 안 하고 나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습득한 근력의 70%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파서 못 걷는 것도 있지만 근력이 빠져버리니까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조기에 제어를 하고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을 키워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 70대 이후에 어떤 뭐 헬스클럽 가서 어떤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권해드리는 운동은 하루에 1시간씩 걷는 운동, 그 다음에 수영 플러스 수영 정도 하면 되고 실내 자전거 정도 참여가 가장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평상시에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고양이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이게 등장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복근에다가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뻗은 상태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건 손쉽게 집에서 이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대신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은 뭐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는 운동.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운동 잘한다고 하려고 저기 아차산 같은 데 가면 막 이런 운동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운동을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하게 굴곡하거나 이런 운동을 하면은 별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허리를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운동,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허리가 돌아가야지 폼이 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폼을 내려면 허리를 확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5, 60대까지는 이제 버텨주는데 그 후에 7, 80대, 요즘에 7, 80대 돼도 골프 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 사실 골프를 하지만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드라이브를 크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 7, 80대 많이 치시거든요.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냥 허리를 지속적으로 돌리거나 구부리는 거. 이게 헬스클럽 가면은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훌러가 전부 다. 이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허리 운동에요. 등장성 운동이 도움되지 이렇게 돌리는 운동은 결국 골반 돌리는 것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되고 또 윗몸 키기 또 도움된다 많이 하는데
가볍게 올려가지고 등장성 운동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은 자꾸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거는 오히려 고다운증, 골절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거죠. 칼슘하고 비타민들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이 그리고 그러면 뭐 절주하는 건 당연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잠깐 하다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 골밀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또 꾸준하게 이걸 해야지 그 상태를 또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